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라TV 메인 MC를 맡고 있는 김내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코너, 중년을 위한 지식 창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주제는요, 미래의 핵심 산업이라고요. 자, 2차 전지, 유튜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둔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게스트님을 소개하십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세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네. 이게 뭐죠? 2차 전지를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네. 이제 1차 전지가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럼 3차 전지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오는 그 2차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쓰면 이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보통 이제 숫자로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한글로 2 이렇게 쓰는 경우, 그게 이제 그렇죠.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하고, 1차 전지는 그래서 영어로 프라이머리 배터리라고 부르고요. 2차 전지는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합니다. first, second이 아닙니다. 네, first, second이 아니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의 역사로 보면 1차 전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있죠? 프라이머리라고, 보통 이게 알칼라인 배터리, 건전지, 네, 맞습니다. 건전지가 이제 대표적인 프라이머리 배터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전지가 이제 알칼라인 배터리.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백셀, 뭐 듀러셀, 에너자이저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라이머리 배터리에 속하는 전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2차 전지는 뭐냐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방전된 거를 다시 사용하려면 충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배터리는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냐면, 그걸 충전을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러면 그 건전지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 충전지, 그것도 2차 전지. 그것도 2차 전지네요. 네네네. 그걸 우리가 뭐 충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차 전지. 그리고 알칼라인 배터리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2차 전지로 쓰인 게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라고, 똑같은 사이즈로 뭐 AA 사이즈, 트리플 A 사이즈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만 2차 전지가 아니라 개념상 반복적으로 충방전을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한다. 우리 요즘 이제 2차 전지라면 주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 관련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옛날에 옛날 또 우리 마이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네네네, 그때 맞습니다. 그 배터리 그죠? 그거 배터리 각형으로 되어 있던, 그거를 막 충전해서 쓰면 맞습니다. 그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2차 전지. 그것도 2차 전지네요. 그것도 2차 전지인데,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그때 니켈 카드뮴 전지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카드 전지가 카드뮴 중독 때문에 밴이 되면, 유럽 쪽에서 밴이 되면서 그걸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졌고, 저희 때는 제일 인기 많았던 게 아이와입니다. 아이와. 그런 그 들고 다니던 포러블 카세트 플레이어 중에서 그렇죠. 제일 인기, 왜냐하면 너무 이뻤거든요. 굉장히 슬림하고 디자인이 너무 이뻤는데, 그거를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었던 건 배터리를 얇은 각형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디자인이,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가 그 제품의 디자인까지 아주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하다. 요즘 전기차 쪽은, 기존에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내연기관 위주의 차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를 얹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전기차 플랫폼들이 다 모든 OEM, 자동차 OEM들이 구축하면서 이제는 배터리가 훨씬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하고 같이 고려가 됐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그 옛날 휴대폰의 그 탈착식 그 배터리, 그것도 2차 전지인가요? 그럼요. 네.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쵸? 모바일 폰이 나오기 전에는 배터리가 다 탈착식이었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이제 끼웠다 뺐다 하게 됐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인베디드 된 상태,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일체화된 상태로 유저가 함부로 그걸 꺼내고 빼고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아이폰이 혁신적이었다는 게 스마트폰으로 최초로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꿨다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커스터머가
임의로 배터리를 빼고 끼지 못하게끔 하는 디자인의 최초 디자인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배터리는 다 인베디드된 상태고 얘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설계할 때 커스터머가 안전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예 배제를 해라. 그래서 아예 인베디드된 폰을 만들었다. 그런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그럼 우리 일상생활은 또 뭐 2차 전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스마트폰. 우리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압축전지. 그거 2차 전지입니다. 네, 그거 뭐 가장 심플하게 제일 많이 쓰고 그냥 내연 자동차도 내연 자동차도 다 납축전지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배터리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1800년대에 플란테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명하고 상용화 된 거 지금 이제 150년 가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된 배터리 역사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납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탁시간 물질이고 이제 중금속으로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납축전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거의 99% 가까이 리사이클입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바꿀 때 그 배터리를 버리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카센터로 가서 바꾸시든지 그 교체한 배터리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걸 사는 조건이 그걸 보내는 조건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그 회수를 거의 다 된다. 그래서 그 회수한 걸 가지고 다시 살려서 쓰기 때문에 납을 쓰고 있음에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기술이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150년대, 맞습니다. 1800년대부터. 네네네. 그러면 지금 뭐 오늘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엔드 기술, 커링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그 기술은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기술 중에 총 집합체는 이제 전기차에 가장 높은 에너지를 내야 되고 충전 시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 당연히 확보돼야 되고 오랜 또 한 10년을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구성까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집합체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그게 집약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양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극지방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 번 충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도 좋은데 극한 온도에서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내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소재나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 내구성. 그렇죠. 그렇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소재랑 배터리 설계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응용 분야로만 따지면 전기차가 가장 커팅 엣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